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거업은 바람이 났고 신장식은 영웅을 갖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노영이 이지은이 있다. 박수!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드시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궁합이? 정말 음식과 3년산, 15년산, 거기에 지금 화이트 발사믹 하나 같이 가는 이 구성. 진짜 이번 기회 놓치시면은 아마 이 정도 가격 할인되는 상품 만나보시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까지 하거든요? 이번 주까지 꼭 좀 주문해 주십시오. 네. 꼭 좀 주문. 치즈에 얹기만 해도 치즈가 이렇게 맛있어지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단백질하고 정말 어울리는 발사믹입니다. 이렇게 생 모짜렐라 치즈에 이렇게 딱 찍어 먹어도 완전 고급져집니다. 정말 맛있죠. 지난번에 내가 비싼 거에 익숙해지지 않겠다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 계속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예. 아니 총경님이 아까 전에 저기 대기실에서 이거 술이에요? 이러거든요. 술인가 했는데 발사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약간 와인을 졸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와인을 졸인 듯한. 네. 아, 맞다. 그러면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30년짜리도 팔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점점 더 비싸져요. 그러면. 비싸지고 네. 그래요? 우리 노예 변호사님이 집에 벌써 1년 됐다는 거 아니야, 이거? 30년 산. 우리 집에 사실 이거 31년 산이 있어요. 이제 드세요. 네. 이렇게 치즈에만 딱 찍어 먹어도 정말 풍미가 남다르다. 저와 함께 여러분 발사믹의 풍미 느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뒤돌아 앉을 거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잡사바 타임 하겠습니다. 같이 먹어야죠. I say 잡사, you say 바.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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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 Thank you. 이분들 이렇게 하고 안 산다. 진짜요? 자, 오늘은 이제 김건희 꼴인 된 날이니까. 박수. 일단 박수. 꼴인의 이때가 결정된 순간이었다. 나는 모조품으로 거짓말 치고 빠져나가려고 잔머리를 굴린 그 순간이 결정된 순간이었다고 봐. 모조품까지 안 갔으면 나는 이게 안 밝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모조품이라는 걸 듣고 나서 제보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빡치게 받는 거지. 그 물건을 판 그 사람들이 제보를 했었대요. 오빠 집에 갖다 두고 일부러 친척들한테 거기 갖다 놨다고 흘린 거잖아. 그렇지, 일부러 흘린 거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가 그랬다는 거 주변에 봐라. 내 생각대로 다 된 함정에 빠졌다. 근데 특검이 수사를 잘한 게 상품권 쪽에서부터 털었던 거 아니야. 상품권 쪽에서부터 털었고 거기서 장신구 관련 정보 여러 개 나왔고 모조품이라 하는 것에 열받은 사람들이 제보가 또 있었고 선을 넘어가니까 누군가 열이 받은 거지. 그게 김건희의 짠머리가 나는 자기를 구속시켰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을 때 총수님은 비속님에서 바로 이거는 가짜 이거 모조품이다. 이거 모조품 가짜. 이거는 준비해 놓은 거다. 그렇게까지 숨겨놨는데 설마 준비해서 숨긴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수사를 하셨던 분도 있고 저나 노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들었던 뉴스를 다 뒤돌려 보세요. 누가 진짜를 어디 꽁꽁 숨겨놨다가 들킨 경우는 있어도 진짜 숨기려고 가짜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김건희 씨를 몰라서 그래. 아니 그래서 공장장님이 김건희 수준인 것 같아요. 딱 그 수준. 김건희 씨 연구가로서 내가 말하는데 김건희 씨한테 감정이입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렇지. 머리 진짜 잘 썼어 이렇게 함정에 생각하는 거죠.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김건희 씨 기획이 허접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요. 여러분들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보다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수준을 낮춰서 생각하기 훨씬 더 어렵거든요. 수준을 낮춰서. 그걸 해낸 거야, 종수가.
이거 어려워요, 진짜. 범죄자처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범죄자들도 유형이 다 있는데 김건희 씨 유형이 있어. 김건희 씨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커리어들 있잖아요. 그 논문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룩한 커리어들 있잖아요. 롤모델이 있어요. 그 롤모델을 따라한 거예요. 이 양반 미술에서 몰라요. 근데 롤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의 커리어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구성했어요. 그냥 다 모조품 인생이다 보니까 이것도 모조품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인생이 가짜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전체가 거짓말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뚝 뺐어. 너 이거 거짓말이지.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지금 선물 줬다고 하는 사람의 자수서가 나왔는데 목걸이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무슨 그게- 목걸이요? 그랬대잖아. 맞아요. 무슨 목걸이요? 전혀 모르는 척을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판사가 정말 빡이 쳤을 거라고 생각을 빡쳤지? 하는데 그렇죠.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네. 제가 이제 법심리학 박사인데 우리가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배심원들이 어떨 때 유죄에서 갑자기 무죄로 바뀌고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느냐 했을 때 글로 봤을 때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 눈앞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검의 승무소가 통했던 거야. 그렇죠. 특검이 정말 잘했어. 박수. 머리 잘 썼습니다. 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를 마지막에 제시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판사가 그거 보고 나서 그래서 목걸이 받았어요? 무슨 목걸이요? 아니 어떤 목걸이든 간에 아니요. 안 받았어요. 판사는 빡쳤고요. 변호사들은 사인계 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기들도 속았거든. 나 변호 안 할래요. 그리고 특검이 의심스러워요. 김건희 불렀을 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목걸이. 특검이 판 것 같아요. 팠어요. 그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아 그래요? 그리고 고개 끄덕인 다음에 실질심사 봤는데 거기다 진짜 목걸이 내민 거죠. 그치. 새벽에 자다께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법정 영화를 한 편 기가 막힌 걸 본 것 같은 거예요. 김건희 씨가 특검한테 조사받고 나서 되게 기뻤대잖아요. 되게 잘해주고 배려적이고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김건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 특검한테 속은 건데 너무 억울해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 내가 너를 위해서 잘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를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속였다 지금. 근데 김건희 그것도 모르고 아, 내가 여전히 통하는구나. 여전히 역시 나는 통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게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전해들은 이야기는 김건희가 더욱 자신감에 차서 내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집행유예 나온다고. 끝난다고. 수사 기법이라는 게 이래요. 혹시라도 수사 조사 받으러 가실 수 있으니까 저요. 저 많이 가셨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대로 부인 조서를 받는다 그러는데 당신 죄 지었어요? 아니 안 지었어요. 거기 갔어요? 나 간 적 없어요. 아 안 가셨군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걸 다 받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증거를 딱 갖다 대면서 그런데 왜 이때 여기 CCTV 찍혔어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동공지진 완전 당황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당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조서를 이제 나중에 판사가 다 볼 거잖아요. 판사가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조서에 그대로 현출을 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관, 조사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변호사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지. 변호사들이 그 열람조서 할 때 다 보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는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들 딱 보면 큰일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그대로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보통 이거 수정을 해주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한 거는 이런 취지를 말한 거고 지금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들은 그런 하나도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칭찬해줬대요. 김건희한테 못한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는 안 들어먹은 거죠. 아니 안 들어 한두 번이야.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완벽하게 안 맞으면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변호사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돈을 안 줘서 그래. 돈을 안 줬을까요? 변호사비를 안 줬대. 그래가지고 아니, 그 소문이 있어요. 정확하게 시계도 알지만. 5천만 원짜리 500만 원을 사는데 변호사비도 뭐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들도 일부 속았다고 봐요. 모조품이라고 했을 때 변호사들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 달러 샀어 길거리에서 내가 그때 환갑때였나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너무 리얼하게 하거든. 이게 20년 전 환갑이라고 얘기했는데 10년 전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럼 칠순이었나 이렇게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김건희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변호사들도 김건희 씨의 그 태도에 다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모조품을 샀는데 이게 언젠지 기억이 약간 혼돈되는 거 아닐까? 변호사를 왜 옹호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랑 무슨 관계가 있죠? 솔직히 말해봐봐요. 거짓말도 능숙능란하고 제가 몇 차례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윤석열이 뒷배가 됐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도 통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 더 이상 누가 나를 우습게 봐. 스스로도 그걸 믿어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해도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김혜성 씨 돌아가면서 인터뷰했던 거 보면 보자마자 아 이거는 김건희가 도장 찍어준 코치해준. 코치해준 인터뷰다. 거기에 김건희 이름이 툭툭 등장해요. 김건희 이름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등장하거든요. 김건희는 몰랐어요. 김건희는 죄가 없어요. 김건희는 개헌 몰랐어요. 윤석열이 말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김건희 개헌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면 김건희가 시킨 말이에요, 그거.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짜 대답 잘해봐봐요. 이렇게 네. 남자들이 왜 김건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니. 김건희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한테는 너가 나를 필요하다.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요. 왜 이명수 기자한테도 계속 오라고 하잖아요. 만약 기자가 연락하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오퍼를 해요. 밥 먹자 그러고. 이명수 기자한테도 그랬고 이번에 그 시계 바쉐롱 콘스탄탱 그 사람한테도 청와대 대통령실 들어와서 홍보업무 해달라 그랬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 심리를 아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바로 오빠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바로 말을 놔요. 그런 스타일. 그런 걸 좋아해? 남자들은? 일부.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 있죠. 막 아니 노미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보려고? 오빠! 나는 직접 전화 받은 적은 없는데 중간에 사람을 끼고 밥을 먹자거나 뭐 자리에 한번 오라거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왜 안 나도. 갔어요? 이 사람이 싫었어요. 실물로 본 건 난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떤 행사장에서 당연히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되기 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싫었어요. 아, 그 스타일이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야? 거부감이 확 들어요. 얼굴을 볼 때 보면?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기적이다. 네. 내가 처음 느낀 거는 그거예요. 어색해. 어. 아, 뭐가 안만 부조화스럽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고 뭔가가 되게 이상해. 성형을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적이다. 오빠 진짜? 자기적이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기적이고 잘못했어요. 예. 그다음에 공적인 관계를 사적 관계를 맺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굳이 뭐 밥을 먹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 중에 가장 센 오빠를 잡아서 자기가 올라가고 그 오빠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오빠를 찾고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빠라는 용어가 가지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오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인 관계에 로맨틱한 느낌이 있잖아요. 생각을 오빠라고 했거든요. 말하는 게 잘 통하는 남자들한테 잘 그렇죠. 통한다는 걸 네, 아는 거죠. 아는 거죠. 네. 주변에 언니는 근데 하나도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도 알아. 우리도 알아. 잘 통해요? 오빠라고 부르면 남자들이 진짜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 그건 우리도 알잖아. 우리도 근데, 알잖아. 근데 좀 하기에는 좀 민망하긴 하지. 그러긴 전 하지. 진짜 친척 오빠 말고는 한 번도 오빠라고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부르기에 없어요. 좀 그렇잖아요. 싫어해요. 네, 오빠라고 그러니까. 부르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서로 위로하지 말고. 저는 언니가 좋아요. 우리 언니.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웬만한 남자들은 내 말에 설득된다.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옥 안 간다고 생각했다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수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봤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김건희한테 절절매는지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고른 거예요. 바보를? 환승할 필요가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아니 놀랍게도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이라고 해서 뭐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으니까 50이 넘었는데
그러다가 기가 만나게 김건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불쌍하다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하고 좀 다르긴 해요.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저는. 취임식 할 때 이야기하는 것과 마지막에 계엄 선포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3년 사이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저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졌나라고 생각되는 지적인 순간이 능력도 많이 있잖아요. 떨어졌지. 예, 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나? 왜 저걸 외우지 못하고 계속 보면서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좀 이거 있었잖아요. 알코올성 치매야. 그런 것 같아요. 광명록 한 줄을 못 쓰잖아. 못 외우잖아요, 그거를. 나이 네, 들어서 이 그래. 우리도 그래. 알코올성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는 그리고 치매는 맞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확실히 됐고 더더욱이 자기 능력 바깥의 일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김건희가 결정한 것 같고 점점 더 무속에 의지한 것 같고 김건희의 그립은 더 강해진 것 같고 계엄도 그래서 나는 김건희가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김건희 씨는 이 모든 잘못이 다 윤석열 때문이라고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러죠. 원망을 전부 다.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보 같은 놈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건 다 윤석열 잘못이에요. 지금 생각하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근데 다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 자기 잘못은 1도 없어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둘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겹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둘이 공범이 이해관계가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인단은 힘센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호를 하게 되거든요. 김건희한테 맞추겠죠. 누가 돈을 줬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지. 김건희한테 네. 돈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김건희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어차피 윤석열은 못 나오고 결국 김건희한테 줄 서는 게 낫지.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해요. 전부 다 윤석열이 했다고 그러겠죠. 이제. 네.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윤석열을 신분이 통해서 생기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분범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나는 몰랐다 하고 윤석열한테 다 미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윤석열은 이제 다 버림받은 거예요. 윤석열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길 것이고 윤석열은 또 그거를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할 거예요.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고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거기서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 다녀오셨잖아. 네, 서울구치소 다녀왔습니다. 그 식사도 외부에서 땡겨서 먹는 거 같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점심시간을 끼워서 이제 변호사 접견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11시부터 3시까지 했다는데 밥을 안 먹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 시간에 끼워서 근데 했다는 구치소 거는 밥은 안 먹었다는 거 아니야? 구치소 밥을 안 먹었다고 하거든요. 사실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유일한 낙일 거잖아요. 외부 그랬을 음식 반입이 가능성이- 된다고? 외부 반입이 안 되는 안 걸로 되잖아. 나와 그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건데, 진짜.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밝혀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남겨놨다. 같아요. 자기가 보관했는데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수사기관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뭐 변호사가 들어오면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원래 못해요. 못해요. 원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아예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하는 조사하는 그 접견실이니까. 자리이기 수사기관이 때문에 조사하는 곳이라도 외부 음식은 못 들어가요. 구치소만 먹어요. 그건 아닌 것 구치소에서 같은데.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했을 것 같은 넌 그런 그럼 예상하거든요. 진짜 큰 일이야. 법무부 장관이 잘라버려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지금도 조사실에서 접견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서울구치소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2024년도에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을 했고 올 2월 달에 이미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최상목이 발령을 내서 서울구치소로 갔거든요. 굳이. 2월 3일 날. 굳이 두 개 단을 높여가지고 올려갔지. 그렇죠. 서울구치소장 자리는 그 검찰로 치면 중앙지검장처럼 굉장히 요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냈다는 거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시니 잘 모셔라라는 뜻으로 보낸 거 아닌가. 2단계 승진시켜가지고. 수원에 있을 때보다 서울구치소장이 2단계가 높아요. 완전 영전을 해서 간 거죠. 그 서울구치소장이 민주당 의원들 왔을 때 더군다나 법사위원들 하고 왔었는데 피감 기관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보통은. 근데 회의를 한다는데 마이크를 안 갖다 줬다며. 아니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저희가 그 전주 목요일 날 다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회의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밖에서 40분을 기다렸어요. 국회의원 한 8명, 9명하고 나머지 다 한 12명이서 민원인 기다리는 데서 대기를 하다가 40분 기다려서 가봤더니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어디 갔냐고 했더니 어디서 하나를 구해왔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질문하면 후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 저쪽에서 대답하고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아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 회의 자체가 좀 어. 빨리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 마스크 쓰고 목소리도 얼마나 조그맣게 얘기를 하냐면 들리지를 않아요.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목소리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크를 갖다 줘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뗀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히 이상한 행위죠. 베리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이트. 자기 얼굴이 나가면은 자기 위험하다고. 그 공무를 수행하는 중인데 나는 이 서울구치소장이 교도관들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 교도관들에게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야 해라고 제대로 지시를 했겠나 싶다 이거지. 처음에 딱 갔는데 런닝하고 뭐 팬티만 입고 막 난동을 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좀 이해를 했어요.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건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갔었냐 했더니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다고? 10명이나 사람이 갔는데 한 명을 체포를 못 했는데 아무 계획이 없이 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수갑이나 포승칠 이런 거는 뭐 썼냐라고 했더니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안 썼냐 그랬더니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 썼다. 형집행법상에 수갑을 쓸 수 있는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송할 때예요. 교도소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이게 호송이거든요. 완전 딱 떨어지는 거 하나가 있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예요. 4개 중에 2개 떨어지는데 수갑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예 할 의지가 없었다. 정성호 장관이 2번이나 구두로 명확하게 이 물리력을 정확하게 행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구치소에서 알았다고 했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할 것으로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었는데 그날 그 일이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윤석열이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걸고 진짜 이게 어렵나? 어깨거리를 하고서 이렇게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때 좀 손을 놨고 소리를 이렇게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제 반항을 하고 있으니까 문홍주 특검보에게 전화 걸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나도 문홍주에게 연락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문홍주에게 연락해서 나 안 나갈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문홍주 특검보가 그럼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누구 잘못인지 이게 어디서 이게 빵꾸가 난 건지 구치소가 진짜 문제인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황당무계한 게 윤석열 씨가 이렇게 막 잡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에 개입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이 사람들 그 말을 듣고 고소당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일을 못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 옆에서 검사나 그 특별사관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책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무리를 해서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별로 뭐 진술 거부권을 쓸 거기 때문에 별로 얻어낼 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요.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시킬 생각이 있었느냐. 그치, 바로 이해가 안 돼 진짜. 두 번째 실패한 거는 10명이나 갔는데 윤석열 변호사들은 그게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떠들잖아요. 그 소리. 얘기가 계속 뉴스에 따라붙어 나오니까 마치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안 한 것처럼 미디어들이 또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거죠. 화가 그러니까 나고. 두 분이 같은 편을 이렇게 먹고 목소리를 높인 게 오랜만이네요. 맨날 내가 예쁜 사람을 싫어한다는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정말 너무 억울해. 나도 예쁜데. 나는 3차 시도에서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은 아주 작은 승리의 기억도 순간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적어도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윤석열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 이건 원하는 말이 대로 안 다 되는 이루어지고 거지. 있어요. 그거를 법무부가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3차 시도는 눈 뜨기 전에 그냥 방으로 직접 보내라. 6시 반에 그냥 가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그러니까. 돼요. 6시 35분에 데리러 딱 가가지고 수갑 씌워서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데 이 특검이 체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론을 보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 성공시키는 걸 보여줘야지 니네를 우리가 지지하겠다.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김건희 구속됐기 때문에 꼭 밝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살인 미수건이라고 봐요. 이거 진짜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사건 현장도 물 뿌리고 덮어버렸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물 절대 뿌린다는 있을 거. 수 없는 일이죠. 현장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지. 피해자가 간 지 1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정말 경찰이 옆에 있는 물로 호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수병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급하게. 부어서 그냥 대걸레로 그냥 빡빡 닦거든요. 그건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쵸. 네. 그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경찰이 절대 하지 않는 짓을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선에서 정말 일하는 지인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에서도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손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지. 예, 아무리 들어도 바보 아니잖아요. 이거 증거 인멸하는 거 경찰이 다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했을 동의다. 것이라고 네. 일선에서 있는 네, 지인들이 네,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누가 지시했는지 그냥 쭉쭉 그렇지. 타고 올라가면 다 나오는 있을 거죠. 수 없는 지시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 시켰어. 그럼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없으니까 말할 거 아니야.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경찰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경찰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했을 리가 있나. 굉장히 조직적으로 뭐 1cm의 열상, 그냥 긁힌 상처, 그다음에 경상 이런 이야기들이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다음에 현장을 치우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사건 벌어지자마자 그걸 느꼈거든요. 사건을 계속 축소해 가는 보도. 그러면서 바로 댓글 부대가 붙었어요. 별거 아닌데 헬기 이송. 제1야당에 당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특혜 받는 걸로 바꿔버렸거든요.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이렇게 빨리 이 사건을 이렇게 뒤집는다고? 대단한 팀인데 여기 이게 누가 붙었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빨리 덮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나는 이 사주설에 대해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거든 지금은. 다들 이제 의심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김진성 씨 하고 공범이 한 명 처벌이 됐는데 그 공범은 남기는 글을 이렇게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야. 전달했던 그 사람만 됐고 현장까지 데려다줬던 벤츠남이란 사람도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고 별로 돈도 없는데 계속해서 KTX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누가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지 이런 배우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칼을 찌르는 행위를 보면 굉장히 훈련된 행동이잖아요. 이런 훈련 시킨 사람은 없었나? 범행 동기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없었나? 사상적 배경이 된 사람은 없었나? 그렇죠. 예. 원래 큰 사건 나면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4월 3일 날 어떤 보고서가 하나 작성됩니다. 국정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김상민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김상민이 조국 수사를 잘했다고 김건희가 콕 찍어가지고 챙겨준 창원에다가 꽂아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했던 그 검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국정원 특보로 갔어요. 탄핵이 있기 하루 전 보고서를 만드는데 뭐라고 쓰냐면 제목 자체가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이에요. 이미 대법원에서 18cm의 칼, 흉기, 양날을 갈아서 만든 칼이라는 게 다 나왔는데도 네, 검을 만들었는데도 커터칼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테러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하는 실익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을 쓰는 보고서를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대테러 센터라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 린치는 테러란 말이죠. 테러로 지정을 해야 각종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하는데 테러로 지정을 안 했단 말이지 이거를. 그렇죠. 그 사람이 근데 국정원의 법률 특보예요. 왜 테러로 지정 안 해서 이렇게 수사 범위를 축소시켜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합동수사팀에서 테러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합동수사팀을 움직이는 게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라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해서 대법원 결과가 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도 3개월 동안 테러 여부 지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날 갑자기 부랴부랴 쓴 거예요. 아, 이거는 테러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준 거예요. 국정원한테 움직이지 마. 이거 테러로 지정하지 마. 그렇죠. 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닌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했겠죠. 왜냐면 안 그랬으면 그때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갑자기 그 보고서를 쓸 리가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의심을 하는 게 대선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대선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100% 대통령이 될 상황이었어요. 압도적인 1위 후보였었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탄복도 입었고 방탄 유리도 써야 했었는데 저쪽에서 계속 자작극이다. 방탄 조끼 입고 막 조롱을 하고 저는 혹시 이 보고서가 그런 용도로 써먹으라고 작성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건희 배우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김충식의 동거녀인 K씨가 김건희가 이재명 죽이려고 사람 모집했다라는 육성 증언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 제보를 들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청부업자를 모집을 했다. 돈을 조금밖에 안 준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다.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좀 증거 삼기가 조금 애매해서 우리가 그거를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제 우리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스픽스 정기한 대표에서 진짜 그분을 만나기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들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공개를 할까 말까 막 그러다가 자중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즘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보기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김건희 수사를 해야 씨가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난 여러 번 들었는데 아 김어준을 죽이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이 생각나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칼이었습니까? 꽤 구체적으로. 예? 뭘로 어떻게 죽인 거야? 도구가 왜 실패했대? 아쉬워요. 아, 궁금하죠. 왜 실패했대요? 그때는 수사를 충분히 안 했다. 수사가 굉장히 미흡했고요. 그 사람에게 영향 준 사람과 배후와 그 김건희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수사해봐야 된다고 봐요. 기한 연장 등으로 특검법 개정을 할 거니까 그때 아예 이 사건을 넣어가지고 같이 그랬으면- 특검에서 하는 것도 그랬으면 필요하겠다 좋겠어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김성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덮여진 거를 다시 열어서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상했던 사건들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운 좋게 천운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천운으로 살아서 대통령이 돼버렸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자,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영화 있습니까? 요즘에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그 황명필 의원님 논평인 것 같고요. 된진 것 같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회 논평. 맨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방송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나올진 모르겠는데 그 나는 신이다. 그거 후속편으로 나는 생존자다라고 사이비 뭐 종교의 생존자들의 인터뷰 담긴 영상인데 금요일 날 오픈 예정이에요. JMS 피해자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뭐 사이비들의 사이비 종교들, 종교의 피해를 입은 여러 그렇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빠져나온 사람들의 그 인터뷰가 재밌겠다. 담겨 한 종교가 아니라. 후속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당했던 일들과 그리고 지금의 삶과 천공 어디 가서 천공? 이럴 때 구해주지도 않고 씨발. 우리가 김건희 씨에 대한 명칭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요? 4398이더라고요. 수형번호 4398. 4398이에요? 네. 그렇지. 구치소에서는 번호로 부르지. 4398? 권불 3년 그거 좋더라고요. 10년이 아니라 권불 3년 3년이 딱 좋더라고요. 3년이 3년이. 끝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